우리는 경매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오히려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빌라 투자하고 대출 받으시는 분들 보면은 결국 가계 대출이 아니라 사업자 대출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집값 상승률이 꺾였다. 경매 시장에는 호재일까?입니다. 네. 요즘 기사가 너무 무섭게 나와요. 의도가 들어간 거죠. 대출 규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대출 규제가 영향이 있기는 하죠. 집값 상승세가 확연히 꺾인 양상이다. 상승세가 꺾인 거지 하락기가 왔다는 건 아닙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별개로 가계대출 관리 빡세게 하기 시작했죠. 금리를 낮추기 전에 그 영향이 지금 계속 오는 거고,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0.02% 상승을 했어요. 어쨌든 전세도 0.05%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아니,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뭐가 지금 얼어붙었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 매매가 상승률은 더 높죠. 0.09%로 전주 0.11% 대비해서 0.02% 하락했다라고 기사를 썼고요. 올라가는 그 퍼센트는 전주에 올랐던 거의 퍼센트입니다. 퍼센트가 내려가면 시세가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라 0을 유지해도 올라간 거에서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올라간 거에서 올라가는 폭이 줄었다는 건 어쨌든 올라간 거에서 더 올랐다는 겁니다. 10억이 된 게 10억 1000만 원이 됐다는 겁니다. 이 추세대로면 2천만 원이 됐었어야 되는데 1000만 원이 됐다 뿐이지 오른 거는 오른 거잖아요. 얼어붙었다는 그 멘트가 저는 하락기가 온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진짜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경매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오히려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기사를 보고 입찰에 들어왔어야 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라도 뭐 빠져주신다면 싸게 낙찰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이 기사가 오히려 경매 시장에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기사는 이제 경매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돈줄 막히자 경매 시장 급랭. 참 좋아해. 이 급랭, 급락, 급등. 표정 왜 저래? 근데 우리도 할 말 없어. 나도 똑같이 쓸 거야. 그렇게 그냥 뉴스를 인용한 자극적으로 거잖아. 하잖아. 썸네일 자꾸 그딴 걸로 할 거야. 이러면 나 가면 쓰고 출연해.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넉 달 만에 주춤. 부재로의 낙찰가율 100% 고가 낙찰 비율이 확연히 감소했다. 집값 고점 확산 그리고 DSR 2단계 시행을 통해서 주택 매수세가 위축이 됐다. 제목만 보면은 사실 이 전체 기사를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매 낙찰가율이 내려갔고 그 영향이 집값이 고점이다라는 분위기가 확산이 됐고 대출 규제로 인해서 경매 시장도 좀 영향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경매 시장 분위기 이 뉴스처럼 확실히 좀 사그라들었다고 느끼시나요? 사실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좋은 물건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면서 경쟁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떨어진 거지, 물론 대출도 영향이 있겠지만 대세적인 영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빌라 투자하고 대출 받으시는 분들 보면은 결국 가계 대출이 아니라 사업자 대출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사업자 대출은 사실 DSR 2단계, 1단계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어서 경매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낙찰가율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수요자분들은 뭐 대출 DSR 2단계에서 영향을 받고 있겠지만 경매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업자 대출을 쓰시기 때문에 물건들이 많이 나오는 반면에 입찰 경쟁에 참여하는 분들의 숫자는 비슷하거나 좀 줄어든 느낌이라서 낙찰가율이 좀 그래서 떨어지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기가 많은 아파트라고 하면은 오히려 경쟁률이 좀 많이 높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에 뉴스를 같이 봤었는데 네. 이 뉴스가 과연 경매 시장에는 호재인가 아니면 안 좋은 뉴스인가? 경매인에게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실거주자분들보다는 투자자, 이걸로 돈을 버는 관점에서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투자자들이 제일 무서운 입찰 경쟁 상대가 누구냐고 하면은 실거주자분들입니다. 실거주자분들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기사에 대해서 실거주자분들이 입찰 참여에 안 하게 되면서 투자자들끼리 경쟁을 하면 해볼만 하거든요. 실거주자분들이 참여를 하면 그건 해볼만 하지 않아요. 그냥 1000만 원만 싸게 사도 괜찮은 거니까. 투자자들은 세금 다 내고 각종 비용 다 내고도 남아야 되지만 실거주자분들은 그건 어차피 내야 될 돈이기 때문에 가격 자체를 1000만 원만 싸게 사도 괜찮다. 보는 기준 자체가 다른 거예요. 훨씬 더 위에 있습니다. 실거주자분들은. 이런 부정적인 뉴스들이 나와 주시면 이제 실거주자분들이 좀 망설이실 거기 때문에 투자자들끼리만 경쟁할 수 있는 물건들이 좀 많아지지 않나. 그리고 지금 경매 물건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더 열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에서는 네. 대출 규제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줬다. 경매 낙찰가까지도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매도 이 대출 규제가 영향이 있나요, 지금? 아파트의 낙찰가율을 그동안 올렸던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투자자는 아니고 실거주자였습니다. 아파트는 실거주자 수요가 굉장히 많잖아요. 다세대 주택을 실거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파트보다는 훨씬 적어요. 아파트 낙찰가율을 기준으로 봤잖아요. 이 기사에서는 낙찰가율을 올렸던 분들이 실거주자분들이고, 실거주자분들은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사업자 대출 이런 걸 잘 몰라요. 디딤돌 대출, 정부에서 해주는 대출, 일반 1금융권 대출을 알아보는데 그게 지금 DSR 2단계를
정책을 통해서 엄청 쪼여졌잖아요. 입찰 참여를 할 수 있었던 분들도 못하고 아니면 눈을 한 단계 낮춰야 되는데 그러기는 싫고 이러면서 보류를 하는 거죠. 낙찰은 계속 되잖아요. 그분들이 안 들어와 줌으로써 낙찰이 더 싸게 되는 아파트들이 요즘 그래서 그랬구나. 아파트들이 너무 싸게 되더라고요. 실거주자분들이 다 퇴장해 주셨군요. 예, 서울 아파트 뭐 경기 좀 핵심부 낙찰을 보면 저 가격은 무조건 실거주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단기 매도를 해도 남겠는데라는 것들이 많이 보여요. 수강생분들이랑 이제 법원에 가면 아파트를 모입차를 하거든요. 상당히 낮은 가격에 제시한 분이 제일 비슷하게 맞추더라고요. 요즘은 또 상품을 지급을 합니다. 결과랑 비슷하게 맞추신 분한테. 예전에는 무조건 높게 제시한 분들이 받아갔거든요, 상품을. 근데 낮게 얘기하신 분들이 요즘은 상품을 많이 가져갔었어요. 저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네. 확실히 입찰자는 줄은 것 같아요. 실거주자가 들어오면 높게 낙찰이 되는 거고 그쵸. 없으면 싸게 되는 거고 확률은 좀 높아진 것 같다. 대출이 있기 때문에 지르는 거였는데 그 대출이 좀 막히게 되면서 지르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든 느낌입니다. 그럼 이런 분위기에서 실거주자분들이 내가 사업자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걸 알면 훨씬 볼 수 있는 게 많고 기회가 지금 훨씬 많은 거죠. 좋은 물건도 많이 나와 있기도 하고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이 사업자 대출까지 받아서 하기가 정규교육 과정을 정식적으로 받는 게 아니면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쉽지는 않죠. 사업자 대출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사업에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름부터. 이거를 부동산에 쓸 생각은 잘 못 하시죠. 근데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전세를 못 놓죠. 아니요. 신탁 대출을 내가 받으면 신탁사 이름이 등기가 되기 때문에 전세 대출이 막히는 거고 사업자의 일반 근저당이라고 하는 대출은 똑같이 이제 금융권 대출이에요. 근데 신탁 대출이 90%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지. 전세 받는 거를 내가 포기하고 신탁 대출을 90%를 받든가. 일반 근저당 사업자 대출로 쓰면은 전세 월세 다 놓을 수 있고 당연히 단기 매도도 할 수 있고요. 아파트 해볼만 하겠네 지금. 아파트 하면 좋죠 지금. 수도권 아파트 경매 전략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량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걸로 보이고요. 금액대가 큰 물건은 실거주자분들이 대출이 좀 용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부터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주로 쓰는 방법입니다. 뭐냐면 같은 물건 종류가 몰려 있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에 가장 좋은 물건을 노리는 게 아니라 B급, C급을 노리는 겁니다. 그게 저는 자연스럽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교육생들이 피드백 요청을 하시잖아요. 그 요청된 물건은 저는 입찰 참여를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는 B급, C급 하게 됩니다. 보통은 여전히 좋은 걸 하려고 하시니까. 서울 북부지방법원 기준으로 아파트 10월 달에 낙찰된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월 8일, 10월 10일, 10월 29일 그 전으로 돌아오면 10월 2일 이렇게 아파트 매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에 여러 채의 아파트가 매각이 있었는데 그 개수들이 매주 매일 다르거든요. 실거주 목적으로 보는 게 있으면 뭐 그날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에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아파트가 많은 날이면 많은 날일수록 내가 더 싸게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10월 2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꽤 많은 날이었어요. 10개 정도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여전히 몰리죠. 13명 도봉동 도봉 한신 아파트 이런 거 물론 한번 유찰이 됐지만 물건 자체가 좋기 때문에 10명이 넘게 들어왔고 이 도남동 한진 아파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 들어왔어요. 근데 상품성이라든지 입지 이런 게 좀 떨어지는 데 같은 경우에는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이 구축 복도형 아파트 이런 건 2명 들어왔거든요.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1층은 또 선호도가 떨어지죠.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또 기회를 오히려 역으로 경매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2명 들어왔어요. 2명, 3명 이렇게 들어와야지 내가 많이 싸게 받을 수 있는데 뻔뻔히 시세를 보지는 않겠지만 적게 들어오는 물건을 찾으려면 A급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가장 좋은 거에 들어가요. 그날에 10월 8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총 개수가 10개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문동에 있는 이편한 세상 이런 브랜드 아파트들 11명 들어온 반면에 연식이 좀 오래된 이 상계주공이라든지 청솔 2차 우성 아파트 이런 것들은 또 단독 낙찰이 됐거든요. 내가 입찰을 준비한다면 한번 해보세요. 많이 들어온 것과 적게 들어온 거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세요. 많이 들어온 건 많이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뭐 재개발이 있건 입지가 좋건 역세권이건 신축이건 그런 물건에 들어가서는 매도 차익이 별로 없다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아파트 입찰이 많은 날을 노려라. A급을 노리는 게 아니라 B급, C급 아파트를 노려라. 그래야 매도 차익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거주자분들은 어쨌든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 싸게 사도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매도 차익을 더 크게 가져가고 싶다. 투자자가 생각하는 매도 차익만큼 갖고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같은 B급, C급을 봐야 될 거고 차익이 적더라도 앞으로 투자 가치가 높은 좋은 물건을 사겠다라고 하면은 우량 매물을 보시면 됩니다. 실거주자 가격을 쓸 수 있으면 투자자분들은 입찰 경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보시면 좋겠고 지금 우량 매물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실거주자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기회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저희 정규 강의 관심이 많으신데 정규 강의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규 강의는 오늘 아파트를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우리의 교육 과정은 빌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파트를 못해서가 아니라 빌라를 배우고 나면 아파트는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파트를 기준으로 교육을 해드리면 빌라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교육 과정에서는 좀 더 난이도가 있는 빌라를 기준으로 교육을 하고요.
우리 교육과정이 전체 7주 교육과정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올해까지만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 내년 1월부터는 6주로 줄어들게 됩니다. 겹치는 부분을 제거를 했습니다. 내용이 뭐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내년에 들으셔야 될 분들도 미리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혜택이라든지 제공되는 강의들은 모두 포함이 돼 있으니까 주차만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7주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올해 안에 11월 교육과정이 지금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빠르게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주 교육과정에서 7번 교육은 당연히 제공이 되고 이 외에도 권리분석 보충 온라인 강의가 평일 중에 한 번 더 교육이 진행이 되고요. 두 번째는 조별로 2개 조씩 묶어서 현장 임장을 갑니다. 오전에 법원 체험하고 오후에는 제가 추천해드린 물건지로 가서 건물 임장하고 거기 살고 있는 분들과 대화도 나눠보고요. 부동산에 방문해서 시세 조사하는 것까지 같이 합니다. 같이 한다고 말씀드리지만 제가 다 합니다. 식사도 제가 다 대접을 해드리고 커피 제공 다 해드리고요. 따라다니시기만 하시면서 배우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하실 때 접목해서 쓰실 수 있도록 제가 주도적으로 하니까 조사가 다 끝난 뒤에는 카페에 모여서 제가 브리핑을 해드립니다. 오늘 물건 어땠고 시세는 이 정도로 형성돼 있으니까 이 정도 가격을 쓰면은 수익률이 한 몇 프로 정도 나올 것 같다 계산을 같이 해보고 마무리가 됩니다. 교육이 끝난 이후에도 남남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물건을 찾아보고 조사를 해야 되지만 조사한 것들을 저에게 메일로 주시면은 제가 이틀 안에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급하게 문의사항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오픈 채팅방이 열려 있으니까 그곳엔 저를 포함한 세무사님, 법무사님, 인테리어 사장님 많은 투자 경험이 있는 멘토분들이 모여 계시니까 올려주시면 보통 10분 안에 답변이 바로바로 옵니다. 심지어 저보다 투자 경험이 많아진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500명이 모여 있으니까 그 인프라가 상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낙찰 받았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바뀌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평생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투자라는 거는 반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불려진 돈으로 더 좋은 거나 아니면 같은 물건을 쪼개서 여러 개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투자 경험을 통해서 레벨업이 되는 속도가 다른 아파트 갭 투자랑은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아파트는 갭 투자하고 나면 끝이잖아. 2년 동안은. 우리는 2년 동안에 몇 채를 낙찰받고 막 정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분들의 투자 경험이나 노하우 이것들을 같이 오픈 채팅방에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우리 리치스쿨의 자산이기도 하고 들어와 있는 분들의 어떤 혜택들이기도 하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